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사가 들려주는 건강 이야기 건강톡톡 시간입니다. 저는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 박순철이고요. 예, 저는 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 정병화입니다. 지난 시간 신장이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신장이식 수술 전후로 환자분들이 주로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이식 수술 이후에 안정 가료가 필요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외래를 오시는 그 병원 방문하는 날짜 빼고는 저희가 3개월까지는 공식적인 외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로의 복귀는 3개월 정도로 보시면 되고, 하지만 직장에서 하시는 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힘을 많이 쓴다거나 업무가 고된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의해서 6개월 정도까지는 안정 가료 기간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고 있죠.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이 수술 이후에도 반려동물을 키워도 되나요? 이제 교수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동물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감염에 대한 노출이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키워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기르던 동물로 국한하는 것이 좋고, 그것도 3개월 이후를 권고를 드립니다. 더더군다나 반려견과 같이 지내는 경우에는 동물을 만진 후에는 항상 개인 위생에 유념해서 손을 씻고, 용변 처리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하지 마시고 다른 분에게 부탁을 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회용 장갑, 마스크 등 철저하게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양이인 경우에는 톡소플라즈마, 클리토스포리디움, 살모넬라나 캄필로박터 같은 것들의 감염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기증자는 수술 후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아마도 이제 수술 받은 이후에 수혜자에 비교해서 일찍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술 이후에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통상적인 수술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수술 부위가 보통 통상 일주일 정도죠. 완전히 아물 때까지는 복근에 힘을 주거나 복부를 무리해서 굽히는 것은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무거운 물건을 든다거나 무리하는 것도 조심하시는 것이 좋고, 이후에 외래를 통해서 진료를 보시고 특이 소견이 없다면 기존처럼 생활하는 것은 2주, 3주 정도 후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수술 후 해외여행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외국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 여행하는 각 지역의 풍토병에 대한 예방 접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여행인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출국을 하시는 경우에는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을 충분히 기간을 유념해서 지참하고 가셔야 됩니다. 통상 6개월 정도 후에 해외여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젊으신 분들 이식이 많아지면서 임신이 언제부터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식을 받은 이후에 1년이 지난 이후에 상태가 안정적인 것을 확인 이후에 임신을 계획할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신장이식을 받고 나서 1년째까지가 면역제제도 가장 강도가 높고요. 그 이유는 또 이식 이후 1년째까지가 급성 거부 반응의 위험이 제일 높고, 또한 여러 가지 면역 억제제로 인한 기회 감염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부 반응이라든지 감염에 대한 위험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상태가 안정적인 것을 확인하고 이제 임신을 계획을 해야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수술 후에 적정한 소변 양이나 수분 섭취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물을 많이 먹는 게 좋은가요?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신장이식한 직후에는 하루에 한 10리터 엄청난 양의 소변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제 가장 큰 것은 이제 콩팥이 하는 역할은 노폐물을 배설하는 소변을 만들기도 하지만은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은 다시 재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식받은 콩팥은 아직 소변을 만드는 기능이 먼저 돌아오고 재흡수를 하는 기능이 좀 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식 이후 초반에는 소변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요.
입원해 계신 동안에 저희가 그만한 약을 모두 수예고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일반적인 소변량, 즉 이제 필요한 양만 소변을 내보내는 그런 시기는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한 2, 3개월 이후에 오게 됩니다. 근데 이식을 하고 나서 보통 열흘에서 한 2주 사이에 퇴원을 하게 되면은 집에 있는 동안에 소변량이 많은데 그만큼 물을 마셔주지 않으면은 몸이 탈수가 되면서 콩팥 기능이 급성으로 악화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탈수가 되지 않게끔 그만큼 많은 양을 드시는 건 중요한데요. 물을 무한정 많이 드신다고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이제 물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드시게 되면은 몸 안에 전해질의 불균형, 대표적으로 저나트륨 혈중도 올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몸에 부종도 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식하고 충분한 시기가 지난 이후에는 몸이 탈수되지 않게끔 이제 적정한 수분을 섭취할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수술 후에 외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받아도 되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제 외래에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꼭 저희 병원이 아니더라도 검증된 그런 진료기관에서 이런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조영제를 사용하는 이제 CT 같은 경우에는 이 조영제로 인해서 이 콩팥의 독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수액을 맞는다든지 그런 적정한 예방요법을 시행을 받으면서 이런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이 질문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그런 질문인데요. 두통이나 생리통 같이 간단한 통증이 있을 때 그럴 때도 병원을 꼭 와야 되는지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런 편두통이나 두통이나 그런 생리통 같은 간단한 통증 때문에 멀리까지 병원에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타이레놀 계열의 그런 진통제를 이제 복용 일단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진통제 복용 후에도 증상이 계속되면 혹시 다른 문제가 없는지 그때 병원에 오실 필요가 있고, 이때 약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진통 소염제 계열의 약제는 드시지 않을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방금 말씀드린 타이레놀과 같은 일반적인 진통제와는 달리 소염자가 붙는 그런 진통 소염제 계통의 약들은 콩팥에 독성을 보일 수가 있고, 특히 콩팥이 하나인 경우에 보다도 독성이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식 초기에 항상 음식을 익혀 먹을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익힌 음식은 언제까지 유지를 해야 되나요? 이식을 받고 나서 초기에 가장 강한 면역제제가 투여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의 감염에 대한 위험성도 크게 크고요. 음식물에도 익히지 않은 경우에는 거기에 감염원이 섞여 있을 수가 있겠죠. 세균과 같은 그런 것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식을 하고 나서 초기에는 모든 음식을 이제 익혀 드실 거를 권고를 드리고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 정도는 허용이 되지만은 그렇다고 생선회라든지 육회라든지 그런 날 음식들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피할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건강톡톡 지금까지 신장이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